안녕하십니까. AWS ML 스페셜 SA 강성문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쿠버네티스와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한 머신러닝 워크로드 관리를 주제로 약 40분 정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세션은 머신러닝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머신러닝의 개발에 대한 질문도 많지만 머신러닝 운영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머신러닝이 실제 업무 현장에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이지메이커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쿠버네티스에서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텝 펑션과 아파치 에어플로우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하고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데모가 조금 삽입되어 있는데요. 일단 작업 특성상 라이브 데모가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준비한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이지메이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는 앞서 두 번의 세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앞서 세션을 안 보신 분들은 일단 세이지메이커가 AWS에서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머신러닝 개발 플랫폼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모를 통해서 지금 오늘 세션과 관련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AWS 웹 콘솔에 들어와 있고 Create Training 잡이라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기능은 웹 콘솔만으로 트레이닝 작업을 생성하여 트레이닝을 실행하는 작업입니다.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모델이 필요하고 모델이 실행되어야 되는 어떤 컴퓨터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필요하죠. 디폴트 값을 그냥 쓰셔도 되고 필요한 값들을 조정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재료가 되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는 제가 S3에 미리 업로드를 해두었고 그 경로를 지금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나누어서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타입이랑 텍스트 파일의 위치를 지정을 해서 지금 작업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결과물이 모델 아티팩트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델 아티팩트가 지정되어야 될 경로를 지금 새롭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도 필요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작업을 명령을 실행을 하면 클라우드에서 지금 세이지메이커로 작업이 제출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에 대한 로그는 클라우드 와치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트레이닝 작업이 실행이 되면 이 실행되는 시점에 컴퓨팅 리소스가 배정이 되고 컴퓨팅 리소스로 트레이닝이 완료가 되면 바로 그 리소스는 다시 릴리즈가 될 겁니다. 지금 3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작업이 끝났고 리소스도 모두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트레이닝이 배정받고 하는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작업이 실행된 기간만 가지고 과금은 청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AWS 웹 콘솔을 사용해서 개발 환경 세팅 없이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을 클라우드에 실행을 할 때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때 그 인프라는 크게 세 가지 종류를 가질 겁니다. 하나는 빌드를 할 수 있는 개발 환경, 또 하나는 트레이닝 학습 환경, 또 하나는 디플로이하는 환경이 됩니다. 빌드하는 환경은 필요할 때 켜두고 필요하지 않을 때 꺼두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트레이닝은 방금 보셨듯이 트레이닝을 실행하는 단계에만 리소스를 배정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플로이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를 하는데요. 배치 방식으로 실행할 경우에는 인풋 파일을 가지고 아웃풋의 추론 결과를 생성을 하고 바로 리소스를 릴리즈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실시간으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호스팅 환경에 워크로드를 올려두고 모델을 디플로이 해두고 이미지가 입력이 되면 이미지에 대한 오브젝트 디텍션 결과를 리턴하는 식으로 호스팅 환경으로 유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세이지메이커의 어떤 리소스 관리 기능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지금 이제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쿠버네티스 아키텍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는 잘 아시다시피 전체를 컨트롤하는 마스터 노드 그리고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워커 노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노드의 야멸 형태로
작업의 설정들을 제출을 하면 그것들을 정책에 따라서 워커노드로 배포를 해서 작업을 실행하시게 되죠. 만약에 저 작업이 머신러닝과 관련된 작업이었다라고 하면 저 YAML 파일에는 그 머신러닝 작업이 실행되어야 되는 도커 이미지,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 그리고 데이터의 경로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들이 만약에 GPU 리소스가 필요한 작업이었다라고 하면 GPU가 탑재된 워커노드로 라우팅이 되도록 이제 정책을 설정을 했었을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이제 직접 이제 클러스터 내에서 설정하시고 구성하시고 관리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머신러닝과 관련되는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의 매니지드 형태의 서비스인 세이지메이커에 일이 많은 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작업을 운영하시는 환경은 기존의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시던 환경과 동일하게 쿠브시텔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마스터 노드에 작업을 제출을 하는데 그것이 머신러닝인 경우에는 세이지메이커에서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클러스터에서 실행을 하도록 구성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런 방식을 구성하는 것은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해주는 확장 기능인 커스텀 리소스와 커스텀 오퍼레이터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커스텀 리소스와 커스텀 오퍼레이터를 클러스터에 설치를 해두면 저렇게 이제 커스텀 작업이 들어오는 경우에 클라우드로 라우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AWS에 제공하는 관리형 클러스터인 EKS 클러스터를 하나 생성을 해두었고 이제 백엔드에 있는 상태에서 원격으로 접속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kubectl 클러스터 인포를 쳐보면 뒤쪽 클러스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쿠버네티스 세이지메이커 오퍼레이터를 설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파드 형태로 오퍼레이터가 배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커스텀 리소스 타입으로 세이지메이커의 각종 엔드포인트, 트레이닝, 모델, 배치 트랜스폼과 같은 리소스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YAML 파일에는 트레이닝 잡이라고 하는 커스텀 리소스 타입으로 작업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권한 세팅과 함께 여기서 사용해야 될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트레이닝 작업과 트레이닝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웃풋이 어디에서 저장이 되는지라는 값들을 설정한 파일을 통해서 YAML 파일로 지정을 하게 되고 리소스 타입도 지정을 하고요. 이 작업들을 기존의 쿠버네티스에서 운영하시는 것과 동일한 환경으로 kubectl apply라는 명령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트레이닝 잡이라는 것이 제출이 됐고, 그래서 이 커스텀 리소스를 get 트레이닝 잡으로 실행을 명령을 날려보면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M 로그즈와 같은 유틸리티도 제공이 되는데요. 세이지메이커 로그즈를 클라우드에서 작업은 실행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도구에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보실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세이지메이커 콘솔에 가서 트레이닝 작업을 클릭을 해보면 지금 쿠버네티스에서 제출한 작업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콘솔에서 실행됐던 거랑 동일한 형태로 로그들도 남고 각종 설정 값들도 이제 확인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매니지가 되고 있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작업이 완료가 되고 여기서 리소스를 배정받은 부분 그리고 로스가 점점 줄어들면서 트레이닝 완료되는 부분, 리소스를 릴리즈하는 부분까지 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로그를 kubectl SM 로그즈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운영 환경의 룩앤필은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백엔드에서는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트레이닝과 관련된 도커 이미지를 만드실 필요도 없고 오토 스케일링 같은 구성을 하실 필요도 없이 관리형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작업이 완료가 돼서 트레이닝 작업도 클라우드에서 완료가 됐고 한꺼번에 관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데모를 통해서 보셨던 예제는 세이지메이커 오퍼레이터 for Kubernetes라는 이름으로 GitHub에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여러분께서 직접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스텝 바이 스텝으로 블로그의 가이드에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도 방금 보신 예제 외에도 다양한 예제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사례는 쿠버네티스에서 직접 클라우드로 이제 데이터를 API를 통해서 보내는 방식이었는데요. 최근에 쿠브플로우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가 공개가 되어서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쿠브플로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운영을 하시는 다양한 툴kit들을 직접 구현을 해서 직접 바로 쓰실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쿠브플로우는 여러 가지 서브 기능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멀티 유저를 위한 주피터 노트북 환경도 제공을 하실 수 있고요. 도커 기반으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를 추가로 할 수 있는 페어링 같은 기능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작업들, 또는 이제 파이프라인 작업들, 또는 여러 실험들을 관리하는 작업, 솔빙 작업,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한꺼번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마 쿠브플로우 파이프라인 작업일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는 작업인데요. 데이터가 새로운 트레이닝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그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인퍼런스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연결을 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 작업을 트리거링을 해서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저 파이프라인을 코딩을 할 때는 파이썬 코드로 코딩을 하게 되는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DSL 파이프라인이라는 데코레이터로 먼저 선언을 해주고 함수를 하나 디파인 하게 됩니다. 함수 안에는 태스크 컴포넌트 형태로 워크플로우의 태스크들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저 지정하는 작업들 하나하나의 설정에는 어떤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미지를 사용을 할 때 설정이 어떤 것인지,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경우에는 쿠브플로우를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머신러닝 워크코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이지메이커의 매니지드 기능을 인테그레이션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예제로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보신 동일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쿠브플로우를 설치를 해뒀습니다. 쿠브플로우 UI가 이렇게 생겨 있고요. 이 부분은 쿠브플로우 설치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주피터 노트북도 하나 설치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그 주피터 노트북에 예제 코드를 하나 지금 카피를 해서 클론을 해두었는데요. 이 예제 코드는 인터넷상에서 지금 GitHub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직접 따라서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코드를 지금 클론을 해두었고, 노트북 폴더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쿠브플로우 파이프라인에서 세이지메이커를 구동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에 예제 코드가 하나 설정이 됐는데, 요 코드도 다른 세이지메이커 예제와 마찬가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위정과 버켓명 같은 것들을 셋업을 하고 있고요. 트레이닝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지금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S3 특정 경로에 작업이 지금 올라가 있고, 그리고 지금 각종 권한을 세팅하는 부분이 가이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쿠브플로우 파이프라인 클라이언트 도구들을 지금 노트북 환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도구를 설치를 해두어야 이 SDK를 사용을 해서 이제 파이프라인 코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방금 설치한 것을 로딩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세이지메이커 오퍼레이터를 쿠브플로우 파이프라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GitHub에서 YAML 파일을 로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이 YAML 파일을 로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쿠브플로우 안에서 세이지메이커를 백엔드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요. YAML 파일을 로드를 하고, 지금 여기는 리전별로 있는 여러 가지 저희 그 도커 이미지들을 위한 주소 가이드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파이프라인 생성하는 작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파이프라인 생성하는 작업은 DSL 파이프라인 데코레이터로 mlist classification이라는 함수를 하나 신원을 했고요. 이 안에 사용할 도커 이미지와 인스턴스 타입, 인스턴스 카운트를 좀 2개로 줬습니다. 그리고 인풋, 아웃풋 경로 같은 것들을 파라미터로 패싱을 하고 있고, 그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세부적인 내부 태스크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태스크별로 동일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저 단계에서 지정했던 것들은 앞서 보셨던 이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오퍼레이터, 모델 오퍼레이터, 디플로이 오퍼레이터를 로드를 했기 때문에 저기서 함수 형태로 바로 호출해서 태스크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쿠브플로우 SDK를 사용을 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실행 가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run 파이프라인 명령어를 이용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지금 작업이 kubeflow로 들어갔고요. kubeflow에서 UI에서 제출되는 작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kubeflow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작업이 제출되어 있고 제어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백엔드 작업은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인 SageMaker에서 돌아가고 있는 작업입니다. 작업 구성은 저희가 아까 파이썬 코드로 작업했던 것들이 이런 플로우로 가시화시켜서 나오게 되고요. 트레이닝하고 모델이 생성된 후에 하나는 배치 트랜스폼을 하고 하나는 실시간용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작업이 제출되고 지금 첫 번째 스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텝에서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kubeflow 상에서 이 태스크의 인풋 아웃풋 설정값 그리고 로그들도 함께 확인하고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실제로는 백엔드에서 클라우드 세이지메이커에서 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콘솔에 가서 실제로 작업이 잘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콘솔로 웹 콘솔로 들어가서 트레이닝 작업을 메뉴를 클릭을 해서 보면 앞서 보셨던 예제와 동일하게 트레이닝 작업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인프로그레스 상태로 들어가 있고 작업을 들어가서 세부 정보를 보시면 저희가 제출했던 설정값들이 나오고 설정값에 대한 로고들도 클라우드 와치에서 통합해서 보실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kubeflow에서도 작업을 운영하실 수 있고 세이지메이커에서도 작업을 운영하실 수 있고 서로 두 플랫폼을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 예제가 좀 남았는데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어서 스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데모는 eksworkshop.com이라는 사이트로 가시면은 직접 따라서 해보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랩 가이드에는 쿠버네티스를 설치를 하고 또 그 위에 kubeflow를 설치를 하고 kubeflow에서 각종 작업을 실행하는 예제들을 세이지메이커를 실행하는 예제뿐 아니라 다른 작업까지도 해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습 가이드를 보시면 거기 안에 아까 보셨던 그 GitHub 주소가 아마 링크에 제공이 되고 있을 거고요. 또는 구글에서 kubeflow AWS 워크샵이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하셔도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보셨던 예제에서는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해서 또는 쿠버네티스와 kubeflow로 사용을 해서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작업을 운영하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WS에서는 여러 가지 컴퓨팅 리소스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스텝 펑션과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스텝 펑션은 아마도 람다 얘기를 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람다와 같이 서버리스로 여러 컴퓨팅 어떤 프로세스들을 워크플로우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스타트 이후에 데이터를 리드하고 프리프로세싱을 하는 단계를 두고 프리프로세싱을 통해서 데이터가 로드되고 나면 XGBoost와 TensorFlow 같은 두 개의 모델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보고 그 두 가지 트레이닝 결과 중에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마지막으로 배치 트랜스폼을 실행을 한다라는 시나리오로 가상의 워크플로우를 하나 생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는 저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JSON 타입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스텝 펑션이 람다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출발을 한 만큼 람다를 호출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근데 람다를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API를 통해서 호출할 수 있는 AWS의 모든 서비스들을 호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자주 사용되는 EMR이나 글루, 세이지메이커 이런 작업들은 굳이 람다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그냥 JSON 선언만으로 바로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데모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텝 펑션 콘솔에 제가 들어와 있고요. 스텝 펑션 콘솔에서 제가 미리 스테이트 머신을 코딩을 좀 해두었습니다. 워크플로우로 작업을 생성을 해두었고,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과 동일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패럴럴 컨디션 또는 이제 분기
또는 뭐 예외 처리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들은 여기서 모두 활용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세이지메이커를 직접 호출하고 있습니다. 람다 코드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세이지메이커를 직접 호출을 합니다. 인스턴스 타입을 정의를 하고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 값으로 보내고 있고요. 또 사용해야 될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와의 위치와 트레이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델 아티팩트가 저장되어야 되는 위치 같은 것들을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스타트 엑스큐션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크플로우가 스타트가 되고요. 워크플로우가 시작돼서 진행이 되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단계이고 초록색은 지금 완료가 된 단계입니다. 파란색은 인 프로그레스 상태로 지금 작업이 제출이 되어 있고, 자, 이 작업은 세이지메이커에 가서 보시면 세이지메이커로 작업이 제출되어서 지금 인 프로그레스 상태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들은 앞서 보신 예제와 마찬가지로 각종 설정 값들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 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그의 경우에도 클라우드 와치에서 통합해서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제공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와 같이 알고리즘이 실행된 결과들이 모델로 남게 되고 모델이나 아까 이후에 진행될 배치 트랜스폼 작업 같은 결과들도 동일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동영상 데모는 이 마지막 스텝까지 가는 걸로 녹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뒤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스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도구는 아파치 에어플로우입니다. 아파치 에어플로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빅데이터 어널리틱스 환경에서 그 작업을 오케스트레이션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이미 에어플로우를 빅데이터 레이크를 관리하는 데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제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이 작업을 오케스트레이션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치 에어플로우는 아시다시피 에어비앤비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UI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리고 한 화면에서 여러 가지 컨트롤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파이썬을 기반으로 파이프라인 코딩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엔지니어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에어플로우에서는 DAG, Directed Acyclic Graph라는 형태로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이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인기 있는 툴인 만큼 이 워크플로우에서 세이지메이커를 호출할 수 있는 기능도 이미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오퍼레이터, 튜닝 오퍼레이터, 모델 오퍼레이터, 배치 트랜스포머 오퍼레이터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에어플로우에서 바로 세이지메이커 작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EC2 위에 에어플로우를 설치를 하나 해두었고요. 여기는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작업은 프로 프로세싱을 거쳐서 트레이닝을 할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지를 설정에 따라서 분기하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어플로우 오퍼레이터들을 아까 말씀드린 오퍼레이터들을 지금 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딩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후에 워크플로우를 정의를 하실 때 저 명령 한 줄만으로 작업을 실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DAG 명령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세이지메이커 ML 파이프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하나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각각의 태스크들을 프리프로세스 잡, 프리페어 잡, 브랜칭, 그 다음에 트레이닝 모델 태스크, 튜닝 모델 태스크로 그리고 배치 트랜스폼까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이는 단계는 각 태스크들 간의 선행행 관계를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셋 다운 스트림으로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시프트 연산자 같은 걸 써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태스크를 실행하는 오퍼레이터를 지정을 할 때 파이썬 오퍼레이터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오퍼레이터, 세이지메이커 튜닝 오퍼레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태스크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세이지메이커 튜닝 오퍼레이터, 세이지메이커 트랜스포머 오퍼레이터가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하면 앞서 보셨던 그 커스텀 오퍼레이터, 에어플로우 커스텀 오퍼레이터를 임포트함으로써 바로 실행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작업이 이렇게 생겨 있고요. 이 작업을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 바로 실행이 가능하고 지금 작업을 트리거링 시키면 기존에
이제 3번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실행한 게 있고, 한 번 추가로 지금 들어가서 러닝 상태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에어플로우 화면상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지금 첫 번째 스타트 작업이 들어갔고, 이제 리프레시를 해보면 프리 프로세싱 작업이 들어가고,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프리페어링 작업, 그리고 설정에 따라서 이제 브랜치에서 분기가 되어서 모델 트레이닝을 하거나 튜닝 작업으로 나눠져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대시보드로 관리가 되고 여기서 각종 제어들이 가능한 것이 에어플로우를 쓰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작업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끝났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 화면에서도 바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태스크별로 들어가서 보면 태스크 안에 들어갔던 각종 설정 값들도 보이고 어떤 세팅을 했었는지, 그리고 뭐 디폴트로 세팅된 값들은 어떤 것들인지 같이 다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로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바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백엔드는 세이지메이커에서 돌아가고 있지만 에어플로우에서 작업 로그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백엔드는 세이지메이커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세이지메이커에 가서 진짜 작업이 잘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작업이 인 프로그레스 상태로 지금 들어갔고 러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네요. 여기서도 뭐 동일한 세팅 값들, 그리고 뭐 뷰로그를 통해서 보시면 클라우드 와치에서 지금 트레이닝이 작업되고 있는 중간중간의 과정들 설정 값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 동영상 데모도 사실 제가 녹화는 전체 과정 끝나는 것까지 녹화를 해두긴 했었는데요. 네. 내용이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중간에 여기 간트 차트 같은 기능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시각화해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되고, 만약에 빅데이터 시스템이랑 같이 섞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그때 아까 보셨던 파이썬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EMR 오퍼레이터 같은 걸 써서 전처리는 EMR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 AWS의 하드 매니지드 스파크 프로세스인 그 EMR에서 진행을 하고, 트레이닝은 세이지메이커에서 하고, 뭐 이런 구성도 가능하고, 뭐 람다로 구출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가능해집니다. 네. 지금 보셨던 예제 또한 화면에 보시는 사이트로 가시면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 블로그 형태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참고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4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워크로드에 적합한 어떤 구성이 어떤 것인지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전체를 가시화한 그림입니다. 맨 왼쪽 상단을 보면 머신러닝 프로블럼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단계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적재하고, 그리고 중간 아랫단에서 데이터를 탐험하고, 그리고 가운데쯤에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고, 그 트레이닝된 모델이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한다면 실행 환경, 업무 환경으로 디플로이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각 단계들마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존재하는데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데에는 AWS에서는 데이터 레이크 또는 어널리틱스로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각종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글루, EMR, S3, 레드시프트 이런 것들이 데이터 수집 정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세이지메이커도 그 도구 중에 하나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머신러닝을 개발을 할 때에는 세이지메이커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매니지드 서비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탐험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모델을 개발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는 단계에서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도 세이지메이커의 호스팅 기능이나 배치 트랜스폼 기능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데모와 함께 살펴봤던 머신러닝 워크로드의 오케스트레이션은 이 그림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네. 이 그림상에서는 저 굵은 선으로 표시된 화살표에 해당될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 과정을 결코 한 번만 수행하시지 않을 것이고 또 한 번만 수행해서도 안 됩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과정을 반복을 해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시게 될 텐데 이 과정을 반복하실 때 이걸 매뉴얼하게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 비효율적이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고요. AWS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예전을 통해 보셨던 스텝 펑션 또는 AWS 배치, 그리고 이것이 어떤 코드 관리와 중소성이 높다고 하면 CI/CD를 할 수 있는 코드 파이프라인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예제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AWS에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에어플로우나 ML플로우, 플라이트나 메타플로우 또는 큐플로우 같은 다른 도구들을 사용을 하셔서 이 전체 워크로드를 오케스트레이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 아키텍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 AWS에서는 머신러닝과 관련돼서 자격증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함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설문 잊지 말아 주시고요. AWS 이노베이트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